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럼 오늘 아침 우리 박병창 부장 대신에 저희를 또 이끌어 주실 우리 박재영 차장님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굉장히 차분하게 하네요. 네, 오늘 아침에? 네, 저녁만 나와서 장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아침에? 아침 분위기 아침에 네. 저녁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약간 아침은 공중파 스타일이에요. 저희가. 아, 그래요? 네. 우리 텐션을 좀 아침은 올려야 텐션이 네, 쭉 이렇게 올라가. 저녁까지. 아니, 뒤에. 뒤로. 뒤로. 그 절정이 징징이에서. 징징이에서 텐션을. 어떻게 함께 같이 한번 해볼까? 근데 네. 텐션이 좀 텐션이 그 시작은 이러니까 약간 좀- EBS 느낌에서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제 TVN 쪽으로 가니까. 어제 마지막은 매불쇼 분위기로. 어제도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어제는 시장이 안 좋아서 굉장히 좀 그러시구나. 어제 저녁 어제 어제 아침에 제가 봤거든요. 아침에 아, 어제 하는데 아주 최악이었지. 네,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다 힘드시겠구나. 근데 오늘 좀 올라서 좀 텐션 높여서 해도 되지 않을까 않을까요? 했는 안 오늘은 되나요? 괜찮습니다. 아, 네, 텐션 그럼 미리 좀 한번 좀 높여서. 올려보겠습니다. 좀 갑자기 올려서. 텐션 딱 올리면 또 네. 댓글이 그렇게 달려요. 네. 저거 좀 올랐다고. 그거 좀 올랐다고. 네. 자, 그래도 그래도- 가볍게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를 때 좀 즐거워해야지. 요새 아니 같은 지금 날은 뭐야? 시황을 하러 나오신 거야 지금? 시황하러 나왔습니다. 분위기. 분위기도 올리고요. 분위기 시작합시다, 올려야죠. 시작해. 아침에 네. 출근길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그럼요. 우리 박재영 차장님 또 고유의 캐릭터가 있는 건데. 그럼요. 뭐 즐겁게 어떻게 할 수 해야죠. 없죠. 오케이. 네, 3시 반 클로징맨 라이브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자, 어제 네. 그러면 마감된,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마감된 네. 미국 시장 흐름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모처럼 만에 상승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모두 다 2% 상승을 했고요. 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 이상 오르다가 조금 이제 상승폭을 둔화해서 끝내긴 했지만 양대 지수 모두 2% 이상씩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아침에 우리 김프로님이 중요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뉴스. 김이 그냥 싹 빠졌는데. 아니 내가 일부러 그래서 그 박재용 차장 할 거 다 남겨놓고 한 거야. 네. 내가 우리 무역 수지 얘기했고 뭐 네. 미국 집값 얘기했고 네. 일부러 싹싹 그다음 피해준 반도체 건데. 얘기도 해버리셨고. 그랬나?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가장 화두인데 어제는 사실 이제 한 셋째 주, 넷째 주 되면 중요한 지표들이 안 나옵니다. 네. 어제 나온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까 김포르님이 이야기하셨던 이제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집값. 이게 기존 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이 있는데요. 기존 주택 거래량이 80% 정도 되고 네. 신규 주택 거래량이 20% 정도 되는데 네. 신규 주택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나오고 이 어제 발표된 기존 주택 판매량이 가장 중요한데 3.4% 이게 계속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줄어들고 전월 있다는 대비 그렇다는 네, 전월 거예요. 대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인이 깨졌죠. 주식이 주식도 깨졌죠. 뭐 다 깨졌는데 부동산 하나 남아 있었는데. 부동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집값은 높은 상태예요. 가격을 보니까 기존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이 40만 7,600달러. 사상 최초로 40만 달러를 넘었다라고요. 이 중간값이니까 뭐 뉴욕에 비싼 집도 있을 거고 저쪽에 시골에 싼 집도 있을 거고 이 중간값이 40만 달러를 처음으로 넘었는데 거래는 안 되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뭐 사실 전 주식은 잘 모르지만 이제 주식을 잘 모르면 어떻게? 이 부동산 잘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주식을 증권에 잘 너무 텐션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부동산 잘 시중 모르지만 진담이라고 그 진담이 나와버렸네.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 주식은 잘 모르지만. 방중 진담이라 그래. 방송 중 진담 나온다고. 안 취했습니다. 하긴 뭐 주식은 누구도 어렵죠. 네, 그렇지. 네. 주식 잘 몰라요 저도. 네. 네. 근데 이게 고점에서 거래량이 떨어지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니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모기지금리도 올라가고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자산 가격 떨어지는 거를 지금 좀 바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연준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연준이 MBS 굉장히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 정도 되면 지금 6월부터 QT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정도 되면 이게 모기지는 다 장기물이잖아요. MBS가 뭐죠? 모기지.
네.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고 하죠. 주택 담보 저한테 대출을 그런 가지고 거 만든 원한 채권. 거죠. 아니 이제 박 실장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여기서 내가 또 미리 해준 거야. 또 머뭇거리면 사실 제가 그런 어색하잖아. 디테일까지는 잘 모릅니다. 아, 어색하지 않냐?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김프로님께서 저 미국에서 공부한 적 미국에서는 없어요. 저 장사했어요. 장사하셨고 사업하신. 영국에서 영국에서 공부하셨죠. 공부했죠. 아 죄송합니다. 영국이나 뭐 하나 오늘 미국이나 맞는 게 없는 아니 영국이나 거예요. 미국이나 다 영어 쓰잖아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막 그거는 이제 30년물 이렇게 장기가 많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연준에서 만기가 되면 그냥 롤업 안 하고 뭐 하는 건데 그건 만기가 안 돌아오니까 만기가 안 돌아오니까 내년 정도 되면 시장에서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연준이 가지고 있는 모기지 채권이 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는 급등하겠죠. 네네. 그런 것들의 카드를 아직 연준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좀 떨어져야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음흠. 이 생각을 연준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시장에 자산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을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식은 다 떨어졌고 뭐 코인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그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연착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굉장히 단초가 되는 어제 지표가 나왔는데 뭐 마이너스 3.4인데 이건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였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시장은 아주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었고요. 테슬라 9%나 올랐어요? 9% 올랐습니다. 와. 테슬라 감원을 이거 그냥 예고도 없이 확 잘라버리대. 네, 그리고 법을 굉장히 좀 많이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하는데도 그건 법에 굉장히 유예되는 9% 정도 잘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9%를 감원했고 네네. 주식이 9% 올랐어요? 네. 여기 보면 앨런 머스크가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조심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게 액션을 한 것도 약간 주식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찝찝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약간 똑똑하고 약간 그 괴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또 잘 맞춰왔거든요. 네. 코인이나 이런 것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잘 맞춰왔는데 계속 언쟁을 했었어요. 뭐 그 침체가 올 것 같다. 침체가 뭐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액션을 취한 거거든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침체 올 것 같아. 뭐 내가 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야. 그럴 수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매년 성장해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텍사스에도 공장을 짓고 베를린에도 공장을 짓고 지금 그렇죠. 공장을 네네. 계속 지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CEO가 사람을 잘랐다? 얼마 전에 뭐 JP 모건이나 뭐 이런 데 CEO들이 내년에 침체가 올 확률이 50%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막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 딱히 액션을 취한 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지금 액션을 딱 취했다라는 것은 조금 주식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찝찝한.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어제 9%나 상승을 테슬라는. 했다라는 거. 그래서 나스닥 상승에 좀 기여를 크게 한 테슬라 주가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뭐 특징 한두 개만 짧게 살펴보죠. 네. 우리 시장 특징 뭐 오늘 어제 보면 네. 이제 아까 김프로님이 이야기하신 게 저도 계속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지금 파월이 말하는 연착륙이냐, 시장이 걱정하는 경기 침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악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호재가 나온 건 없었거든요. 네. 엄청 좋은 뉴스는 나오지 않았었고 연준 인사들이 뭐 안 좋은 이야기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 그 정도였다라고 보고요. 파월이 말하는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네. 대한 거는 이제 경기나 실적이 가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실적이 1분기에는 매우 좋았습니다. 1분기에는 매우 좋았는데 2분기부터 안 좋아질 것이다. 아까 뭐 지금 삼성전자의 그 어닝 그 컨센서스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방금 이제 김프로님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앞 코너에서. 지난주에 테크 섹터가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6.3% 급락했고요. 네. SK하이닉스가 한 주 동안입니다. 6.9%. TSMC가 5.5%. 다 빠졌군요. 네. 아시아권이 디커플링 된 게 그러니까 한국이랑 대만이 유독 많이 빠졌거든요. 네. 중국은 좀 올랐어요, 사실. 우리가 빠지는 동안에 뭐 쉬는 날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뭐 금리도 좀 낮추고 하면서 중국은 좀 올랐었거든요. 워낙 많이 빠졌었고. 그렇죠. 근데 유독 대만이랑 한국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유는
지금 반도체 수요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최근에 보면 노트북 포함해서 PC 세트 수요가 10% 감소할 것이다. 음흠. 모바일은 4%. 그다음에 PC 모바일 서버 제외하고 기타에서는 8% 정도 가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 네. 사실 가전 작년 재작년에 살 것들 다 샀으면 지금 가격 계속 올라가고 수요 감소한다라고 하면 세트 수요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행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지금 괌 항공권이 90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가보려고 한번 봤는데 지금은 갈 때 아닙니다. 4인 가족 1,000만 원 듭니다. 동남아가. 안 돼. 그래서 1,000만 원.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이어서 저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를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의 소매 판매 나온 게 마이너스 0.3이 나왔는데 그중에 자동차 판매가 3.5%나 줄었대요.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차값이 올라가니까 이게 따블인 거예요. 어쨌든 차를 할부로 사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할부로 많이 사니까 차값도 올라갔는데 거기에 할부 이자도 많이 내야 이자까지는 많이 내야 되니까 자동차 판매가 3.5%나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 소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 오르고 음식료 가격 오르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안 사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반도체에서 유일하게 괜찮아. 그런 거 안 사도 나는 버틸 수 있어. 왜? 서버가 있으니까. 근데 서버 수요가 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아마존이나 이런 쪽이 뭐 좀 줄인다라는 이야기도 슬슬 오더컷 이야기도 들려오고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이게 출시가 또 연기됐어요. 네. 인텔은 정말 안 되나 봐요. 주가 보면 뭐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안 돼요. 계속 연기가 됩니다. 올해 하반기로 연기가 되면 사실 여기는 DDR5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이번 달 초 지난달 말에 그 DDR5 관련된 종목들이 막 우르르 떨어졌거든요. 그 전에는 이 사파이어 래피드가 나오면 이제 신형 CPU에 맞는 DDR5를 꼽아야 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적도 조금 둔화되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아주 박살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쪽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뭐 30% 이상이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2분기 실적이 10%만 뭔가 조금 삐끗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PER이 10배니까 싸요. PBR이 1배 미만이니까 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고 실제 이익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좀 밸류에이션이 싼 게 맞냐라는 걱정을 지금 시장은 많은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거죠. 엄청 지금 싼 상황이라고 뭐 밸류에이션 얘기하고 PBR 얘기하고 하는데도 그렇죠. 오히려 이익이 줄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또 맞습니다. 지수는 아래로 갈 수도 있는 네. 열려 있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먼저 죽느냐 경기 침체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거고 인플레이션이 잡힌 다음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충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버틸 수 있을 텐데 누가 먼저냐 이게 사실 지금부터 발표되는 2분기 어닝 컨센서스 여기서부터 다음 달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올해 가이드 컨센서스 바꾸는지 네. 이 여부에 따라 좀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시장에 뭐 이슈들 같은 거 뭐 혹시 짚어볼 만한 거 있으면 한두 개 좀 네. 짚어볼까요? 어제 누리호 발사가 있었는데요. 네. 발사 성공했습니다. 너무 축하할 일이죠. 아무도 축하 안 우리 할. 좀 쳐주자. 네, 이게 그 정도면 우리 이게 쳐줘야 됩니다. 텐션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생각하셔야죠. 정프로님 진행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세심한 분위기가 이렇게. 야, 우리 박정희 차장님한테 방송 많이 배우네요. 그럼요. 고맙습니다. 누리호가 성공을 했는데 네. 이게 시장에는 조금 걱정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네. 어제 누리호 관련된 종목들, 위성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외로 다 급락했거든요. 시간 왜? 네, 시간외로. 아니 발사 시간으로는 성공했는데.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발사가 4시 때 아니에요? 4시 때 제가 그러니까 방송할 끝나고 때 발사된 거지. 네, 맞아요. 제가 클로징 벨 라이브 할 때 발사해가지고 그거 본다고 다 빠져나가지고 시청률 제가 폭락했어. 어제 아주 그냥 화가 많이 났는데 여기서 중계를 했었어야지. 중계했는데 나가시더라고요. 네. 어찌됐든가 근데 클로징 벨에서 보고 싶겠냐? 누리호 발사를. 이게 휙 날아가는 거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올랐었던 것도 있고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소매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서 AP 위성 뭐 비츠로테크 이런 종목들이 하락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시장 미국장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시장 빠지는 동안에 이들은 좀 강했거든요. 위성과 관련된 누리호 관련된 종목들은. 네. 근데 반대로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런 거에 또 차익 매물이 또 함께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한번 보셔야 되고요. 네. 어제 이제 수출 이야기는 했고 네. 뭐 러시아 에너지 가격 이야기 한전기술 어제 급락을 했는데 한전이 이제 지분 14.77% 갖고 있는데 네. 이걸 좀 팔 수 있다. 한전 기술을 네, 왜냐면 한전이 6조 원, 7조 적자고 올해 뭐 많이 보면 30조 적자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그래서 그냥 공개 매수 해가지고 구경만 하라니까. 뭐 뭘 거기까지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 가격 통제를 저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가격 통제를 해야 되는 이게 6조 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뭐 출자 지분, 그다음에 부동산 매각, 해외 사업 구조 조정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오묘한 게 어제 또 독일이 석탄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겨울 와봐. 그러면 저 가스 저 송유관 문제 생겨. 아, 자기네들 얼어 죽을 수는 없지. 독일은 얼마 추운데 함부르크 이런데. 네. 그런데 그 뭐 그래서 만약에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석탄과 관련된 석탄 탄광 가지고 있는 이런 쪽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상사나 이런 쪽 기업들 주목을 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네. 한전기술은 뭐 한전이나 한전기술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무슨 죄일까요? 한전이 사실 1분기 실적을 많이 커버를 해줬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왜냐하면 전기 요금이 올라야 전기세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 한전 요금, 다니는 네. 분들은 그렇겠죠, 네. 화를 많이 내들. 전기 요금이다. 네.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뭐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2배, 3배 올랐는데 우리는 거의 안 올랐잖아요. 전기요금을 싸게 유지하는 걸로 기업들이 많이 이득을 봤다 이거죠? 그렇죠. 비용에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했는데 그럴 수 있네. 이거를 한전이 다 떠안는 거죠. 영업 적자 7조를 1분기 적자를 이걸 나눠서 기업한테 배분해야 되는 다 떠안는 겁니다. 기업들이 좀 십시일반 좀 도와줘야 되네. 그거는 그거는 좀 쉽지 않고요. 네, 그건 좀 쉽지 않죠. 네, 올 때는 지금 그래서 법인세를 낮추려고 하는데 전기 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한전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다른 기업들은 한전 때문에 이익을 받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네. 유동성까지 팔아야 된다. 네. 그래서 한전 주주들은 무슨 죄인가. 그래서 한전 같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공기업 냄새 나는 쪽은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 네.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은행주도 사실 정부에서 허가 내면 은행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말을 엄청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PBR이 맨날 0.3, 뭐 0.4 막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싸서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은 뭐 좋을 때라든지 나쁠 때 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까지 쭉 살펴봤는데 3시 반에 우린 뭐 하면 좋을까요? 3시 반에는 네. 클로징 벨 라이브를 마감 시향을 보러 오셔야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뭐 3시. 장까지 오르면 아주 네. 저희 축제 분위기 더 재밌게. 네. 이렇게 텐션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3시 반에는. 네. 장 마감과 동시에 시작되는 클로징 벨 라이브 우리 아니 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이라던데. 그렇죠. 네, 전 세계 맞습니다. 우주에서. 3시 반 딱 치면 3시 반 딱 시작하더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6월 22일 마감 시장 어디가 제일 빠르냐? 6월 22일 이 날짜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빠른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동쪽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감 시향도 가장 빨리 합니다. 아유 동방예의지국의 우리 네. 박재영 차장님 벌써 끝났어요? 근데 끝났죠? 자꾸 끝내라고 눈치 주셔 놓고. 원래 이거 6시 20분까지예요. 아니 내용 없어요 지금. 아니 내용이 없어? 내용 많아요. 저 다 내용, 넘겼는데. 누가 눈치를 줬어? 아이 내용 없다니까. 어떻게 제가 한두 번 해봅니까? 끝내요 말아. 뭐 내가 끝났어. 파월 얘기도 아까 끝났어. 얼른 가 빨리. 파월 얘기도 있어요. 에헤이 파월 얘기 다 했잖아. 이거 영어로 아니, 한번 읽어 주셔야 되는데. 최원석 의원 왔어? 아 아, 오셨어요? 그래요? 아, 체크했습니다. 체크했어요. 30분은 아,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저 정프로의 마음은 정원석한테가 있구나. 박재원한테가 있는 게 아니야. 갸루상. 네. 갸루상한테가 있어. 마법의 그러니까. 갸루상 오늘은 어떤 갸루 한번 맞아볼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영 차장님 고생 내일도 많으셨고요. 오시니까 뭐. 네.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김프로님, 김동환 프로님, DS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전 팀원이 그대로 한 팀이 돼서 경쟁을 하게 되고 각 팀에서 딱 한 명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제 12년간의 투자 수익률 잘못됐을 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상품 끝이거든요.